오늘도 거리를 달리는 파란 탱크 트럭.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그 트럭 한 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전 세계의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고 베트남 휘발유 가격은 한 달 만에 50%, 디젤은 70% 폭등했습니다. 필리핀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라오스는 주 3일 수업 단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흔들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분석할 기업 페트로베트남 가스에 있습니다. 베트남의 핵심 50개 기업을 분석하는 논객 인사드립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야 이 기업이 왜 베트남 에너지 안보의 심장부인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티커명 GAS 페트로베트남 가스를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기본부터 짚겠습니다. 1990년 설립, 본사는 호치민시 냐베구 PV 가스 타워에 있습니다. 총괄 이사는 팜반퐁입니다. 1977년 12월생으로 석유화학공학 기사, 공학 석사,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보유한 정통 기술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2001년 페트로베트남 산하 안전환경연구센터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까마우 가스처리 공장 프로젝트 부책임자, LNG 비엔남 대표, 가스 제품 영업 대표를 거쳐 2021년 부총괄이사, 2023년 총괄이사 자리에 오른 완전한 내부 출신 CEO입니다. 공안이나 군 출신이 아닌 현장 엔지니어에서 최고 경영자까지 오른 기술 관료형 인물입니다. 이사회 의장은 응웬탄 빈, 국제경영 석사 출신으로 2009년부터 PV 가스에서만 일해온 인물입니다. 모 회사 페트로베트남이 지분 약 95.76%를 보유한 사실상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베트남에서 생활하다 보면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중심가를 아무리 걸어도 GAS 간판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대신 페트롤림 맥스, 페트로가스 차량은 아침 저녁으로 거리 곳곳에서 마주칩니다. 새벽 시장에 줄지어선 LPG 가스통들, 공단으로 향하는 대형 탱크 트럭들. 그런데 이 차량들이 채워 나르는 가스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답이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압도적인 규모의 은빛 저장 탱크와 굵은 송배관 시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GAS의 본 모습입니다. 해저 파이프라인에서 시작된 가스가 육상 송배관을 타고 발전소와 비료 공장으로 가고 LPG로 나뉘어 가스통에 담겨 집집마다 불꽃이 되기까지 그 전 과정을 GAS가 통제합니다. 주요 거점은 타이빈, 붕따오, 까마우, 호치민, 남부에서 북부까지 파이프라인망이 국토 전체를 혈관처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숫자 3개를 보겠습니다. 베트남 천연가스 시장 점유율 100%, LPG 시장 점유율 약 70%, 그리고 이란 전쟁 이후 국제 LNG 현물 가격 단 한 달 만에 140% 폭등. 이 세 가지 숫자가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 지배력은 단순한 사업 성과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국가가 직접 설계하고 쌓아 올린 물리적 인프라 장벽입니다. GAS는 발전소, 비료공장, 세라믹 철강 제조업체, LPG 유통기업 전체에 가스를 공급합니다. 베트남 산업 전체가 사실상 이 회사의 고객인 셈입니다. 어떤 민간 자본도 어떤 외국 기업도 단기간에 이 장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 구조가 단순한 독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에너지 안보 그 자체를 기업 하나가 떠안고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 기업을 방치하거나 무너지도록 둘 이유가 없습니다. 2026년 3월 정부는 즉시 총동원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연료 안정화 기금을 가동하고 수입 관세를 제로로 내렸습니다. 파트너국으로부터 원유 400만 배럴을 긴급 확보해
30에서 45일치 소비량을 비축했고 환경보호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베트남 항공은 4월부터 국내선을 최대 26%, 국제선을 최대 18% 감편한다고 발표했고 에탄올 혼합 휘발유 E10 전환도 예정보다 앞당겼습니다.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유소 앞에 길어진 줄을 이미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가 GAS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국제 LNG 가격이 폭등할수록 GAS가 보유한 자국산 해저 가스전의 상대적 가치는 역으로 높아집니다. 베트남 앞바다 끄을롱 해역 해저 가스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끌어올리는 가스는 국제시장 가격이 아무리 뛰어도 그 원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주권입니다. 전 세계가 호르무즈 봉쇄에 떨고 있을 때 베트남 땅속을 흐르는 가스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실제로 GAS는 LNG 14만 톤을 긴급 수입하는 동시에 징꼬와 까마오 가스처리 공장의 국내 생산량을 5% 끌어올리는 투트랙 대응을 했습니다. GAS 주가는 3월 초 역사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봐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에너지 가격을 직접 통제합니다. 국제 가격이 아무리 폭등해도 GAS가 그 상승분을 그대로 수익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수익성보다 에너지 안보와 국가 안정을 먼저 챙겨야 하는 국영 기업의 숙명이죠. 이번 유가 충격으로 베트남 GDP 성장률 전망도 기존 8.2%에서 7% 아래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제조업 가동이 둔화되면 산업용 가스 수요도 함께 줄어드는 연동 구조입니다. 더 긴 시야로 보면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확장이 중장기적으로 가스 수요를 잠식할 수 있다는 구조적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 생각에 이란 전쟁이 투자자에게는 페트로베트남 가스에 대한 가장 생생한 교과서가 됐다는 겁니다. 위기 때 더 빛나는 기업이지만 정부 통제라는 족쇄도 함께 드러납니다. 이 두 얼굴을 모두 이해한 투자자가 진짜 이 회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핵심 숫자를 정리합니다. 2025년 연결 매출 약 7조 6천억 원, 전년 대비 27% 성장, 창사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세전 이익 약 8,500억 원으로 14% 증가, 국고 납부액만 약 4,400억 원을 넘었습니다. PER은 약 12배 수준으로 과열 구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당은 주당 2,100동, 액면가 기준으로는 21%처럼 들리지만 실제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약 2.6%입니다. 이 두 숫자는 반드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서울중앙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구독자님께서 배당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번 분석에서 배당을 언급했습니다. 배당에 큰 매력은 없지만 GAS가 단순한 에너지 기업을 넘어 베트남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원점이자 미래 거점으로 불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 7천억 원을 LNG 인프라에 집중 투자합니다. T-바이 LNG 터미널을 연간 300만 톤 규모로 확장하고 썬미 LNG 수입 터미널을 신설하며 하이퐁 북부 LNG 항만도 새로 건설합니다. 징꼬 에탄 분리 프로젝트도 병행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2030년까지 LNG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력개발 계획 8의 핵심 집행자가 바로 GAS입니다. 국가 전략과 기업 방향이 정확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GAS의 가장 큰 매력은 국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 배당을 기대하는 기업이 아니라 인프라 확장을 엔진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2026년 1분기 징꼬 가스 처리 공장에서 그린 수소 시험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끄을롱 해저 가스전에서 끌어올린 천연가스를 처리하는 이 공장이 이제는 수소까지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거리를 달리는 파란 탱크 트럭이 수소를 싣고 달리는 미래, 이미 징꼬에서 시작됐습니다. 베트남 에너지의 원점, 그리고 미래 거점. 도심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면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서 있는 그 은빛 탱크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에너지 위기가 다시 한번 그 가치를 묻고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흐름을 읽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농객이었습니다.